안녕하세요. 김포고등학교 1학년 수학 간담회를 진행하게 된 우수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마더텅이라는 곳에서 수능 인터넷 강의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기태 수학 대치상상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고등학생 대상 단과도 진행을 했었고요. 마더텅에서 출판되는 문제집에 대한 감수, 그리고 해설 검토, 그리고 새로운 수학에 관한 문제집이 출간이 될 때 자문 역할까지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김포고등학교 수학에 관한 내용을 할 거고요. 교과서는 비사항 교과서 사용하고 있고요. 부교재를 올림포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림포스에서 나오나? 요런 느낌? 올림포스를 부교재로 쓰는데 이거 올림포스에서 나오는 게 맞나? 요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보통은 김포고 학생들이라면 올림포스가 아니라 올림포스 고난도 정도는 푸셔야 돼요. 이게 똑같은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올림포스 고난도라고. 그래서 올림포스 고난도 정도까지는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구성이 거의 안 변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객관식 18문항에 90점, 서술형 2문항에 10점 있고요. 지필평가랑 수행평가가 중간 30, 기말 30에 수행평가가 40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망치면은 시험 백날 첫날 잘 봐봤자 높은 등급은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그래도 조금 난데 남학생들이 혹시 있다라면 좀만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수행평가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요, 예상인데요.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다른 일반적인 학교의 시험 범위의 1.5배 정도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보통은 이전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여기서 끊기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고 여러 가지 부등식이 있는데 대단원 2개가 더 들어가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자, 김포고 수학의 점수 분포입니다. 보시면 평균이 막 있죠. 일단 저는 김포고 수학이 전반적으로요, 시험 난이도 조절을 못해요. 어려우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렵고요. 쉬우면은 쉽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럼 어디만 보더라도 아시냐면 A가 90점 이상이거든요. 0.3%일 때가 있어요. 0.3%가 A래. 90점 이상이래요. 그런데 많을 때는 6.2, 5.3까지도 많이 가고요. 이 0.3일 때 한번 보시면요, 80점 이상이 5%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80점 이상이 27.9%죠. 그러니까 누적으로 가면 32%가 80점일 때도 있고요. 누적으로 봤을 때 80점 이상이 5%밖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아까 수행평가가 40점이었죠.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엄청 세요. 그럼 막상 시험으로 봤을 때는 80점 이상이 아니라 70점 이상이 몇 퍼센트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고 자체는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어머님들이나 학생들 생각했을 때는 김포고는 수학이 어렵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는데 다 집어치우고 중요한 거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이 왔다가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그래서 보시면 표준 편차가 보이시죠? 표준 편차가 13, 13, 17.2, 14.2, 11.9인데 보통 얘 빼고 보통은 10점대 초반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정도를 보는 건데 표준 편차가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작은 편에 속해요. 보통은 한 15점에서 17점 정도가 일반적인 고등학교고요. 소위 말하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고등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8.7점까지도 갑니다. 애들이 다 잘하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이 치열한 거죠. 자, 수행평가 만점 전제하에 85점 정도면 1, 2등급 나옵니다. 90점이 아니라 11%니까요. 90점이 아니라 90점이 실제 수행평가 합산으로 봤을 때 시험 점수로 치면 85점 정도면 1, 2등급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행평가가 1점 감점 당할 때마다 시험에서 3점짜리 하나씩 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행평가 관리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포고등학교 수학 분석입니다. 그래서 얘가 김포고등학교 시험 문제고요. 요 녀석이 뭐냐면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아시겠나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식만 변형됐고요. 이거가 다 똑같이 나와요. 다 똑같이 나오고 얘가 김포고등학교 시험이고요. 얘가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거의 흡사하게 나온다. 자, 얘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조금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는데요. fx 세제곱했고 19조가 거의 동일해요. 얘가 김포고고 얘가 모의고사인데 이것 때문에 김포고등학교 시험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요. 모의고사 기출문제가요. 그냥 식만 바꾸고 좀 숫자만 바꾸고 출제를 했을 때는 어렵다고 안 합니다. 왜냐면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으니까. 모의고사 기출을 갖고 오는데 식이나 이런 구조들만 갖고 오고요. 문제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은 어려운 문제를 두 문제 정도 합친 문제거든요, 얘를.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한 문제만 갖고 와서 내는 게 아니라 한 두 문제 정도를 합쳐가지고 한 문제를 만들어버린다. 이러면은 학생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시험 시간 안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포고등학교 내신 대비는 당연히 올림포스랑 교과서 당연히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험 2주, 진짜 아무리 못해도 2주, 웬만하면 3주, 3주 전까지 교과서랑 올림포스는 다 끝내놓으세요. 제일 답답한 게 시험 전날에 교과서라든지 부교재라든지 질문하는 애들 보면 와 진짜 화를 못 참겠어요. 시험 전날인데 교과서 질문하고 부교재 질문하고 적어도 2주에서 3주 전까지는 그거는 다 끝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 문제를 빠른 시간에 해결해야 됩니다. 기본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정형화된 문제, 아니면 교과서 문제, 아니면은 부교재에 있는 올림포스에 있는 문제 같은 게 출제가 됐을 때 빨리 해결해야 돼요. 아까 같은 문제들 나오면은 이거 시간 확보 안 하면 절대로 못 풉니다. 손도 못 대요, 손도. 시간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서술형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서술형까지 답안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작성 시간까지 측정을 해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처링, 실 뭐라고 썼는데 시간 재서 시험 보는 거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의고사 고난도 기출이랑 변형 문제를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85점 이상을 받아서 김포고에서 1, 2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출이랑 수능의 중요도인데요. 결국은 이거예요. 제가 내신 얘기했잖아요. 근데 결국 내신에서 고등급 받으려면 수능, 모의고사 기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김포고를 가서 내신이랑 수능이랑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시, 수시 대비가 수학은 그냥 정시 대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김포고 학생들이 김포고는 정시예요. 뭐 나쁜 말로는 뭐 재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김포고등학교는 정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정시로 대학 가는 학생들도 내신 대비 때는 다 내신 대비 합니다. 아니 내신 공부도 못 푸는데 수능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그렇죠? 그리고 1학년이 끝나고 나서요. 한 2학년 올라갈 때 속지 마세요. 학생들이 갑자기 찾아와요. 엄마, 아빠, 아들이면은 아버지 딱 합니다. 분위기 착 잡고 내신은 이미 틀린 것 같아. 나 수능 준비할게. 딱 가요. 그럼 애가 막 눈빛이 막 초롱초롱하고요. 막 의지가 보여. 속지 마세요. 절대로 수능 준비를 2학년 때부터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복학재수학원이 왜 잘 되는 거예요? 재수생들도 못해요. 그러니까 독학을 하기 위한 학원을 다니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독학을 위한 학원이 요즘에 전국적으로 엄청 잘 돼요. 절대로 학교 다니면서 정시준비 2학년 때 못합니다. 그리고요, 내신 대비 때 시험 1주 남고 2주 남았을 때 학생들의 그 집중도를요,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중학교 때 선행 백날 첫날 해봤자 시험 대비 한 달 딱 한 번 한 게 다 이깁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는 무조건 해야 된다. 마지막에 결론으로 정시를 가더라도 내신 대비 때 그 빨아들이는 흡입력, 그 눈빛, 평상시에는 애들이 이러고 있다가 내신 2주 정도 전에는 막 도끼가 보여요. 막 이렇게. 딴 얘기 하려고 하면 왜 딴 얘기해 문제 풀고. 지금은 어때요? 딴 얘기 안 해? 아싸. 이런 얘기 생각하는데 내신 대비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짤막한 소개를 가면 수능 수학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빠바바바바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완벽한 풀이 전개와 그걸 뒷받쳐주는 완벽한 드로잉 수능 강의를요, 수능 인터넷 강의 동영상 강의를 계속 해왔다라는 거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규태 수학학원의 고등학교 1학년 대상 학기 중 수업 안내를 하면요, 일단 주교재가 있어요. 이 주교재는 시중 교재가 될 거고요. 보통은 올림포스 고난도나 아니면 다른 문제집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마다 다르다. 주간지 같은 경우도 반별마다 다 다르고요. 왜냐면 반마다 레벨이 있잖아요. 어려운 거를 풀어야 되는 학생들도 있고 좀 기본 유형들을 점검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고 매주 주간지가 나가는데 그거는 반별 상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월간지, 월교재가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이제 월간지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월간지 코어 임팩트라고 월간지가 나가는데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좀 핵심 요소들이 있잖아요. 핵심 소재들, 맨날 어렵게 나오는 소재들,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5번으로 해서. 그리고 6번 보시면 뭐만 바뀌냐면 숫자만 바뀝니다. 숫자만 바뀌어서 6번 문제가 있고 7번 문제를 보시면 식 구조는 그대로 갖고 가는데 뭔가 조금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8번 문제를 지금 여기 보시면 8번까지 있는데 8번 문제는 변형을 더 많이 했고요. 수학 수업 들으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극단적인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간지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같이 가고요. 퀄리티 자체는 제가 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만들게 됐어요. 제가 교재를 제작하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학원 전체에서 진행되는 교재니까 선생님들한테 제가 그 자료들을 배포할 수밖에 없잖아요. PDF가 됐든 한글 파일이 됐든 배포할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주기 싫거든요. 제가 지금 장기동에서는 고3 수업을 하고 있고 단과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다 자산이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월간지는 제가 제작하게 됐고 모든 반이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 이 월간지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강의에 대한 특징이면요. 뭐 막 줄줄줄 써놨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르게 안 풉니다. 같은 단원의 같은 유형의 문제일 때 얘는 이렇게 풀어야 돼, 얘는 이렇게 풀어야 돼. 그게 없어요. 무조건 한 가지 방법으로 쭉 그냥 그 방법 그대로 풀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현혹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도형을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해도 학생들이 안 해요. 보통은 뭐 주요 소재들이 있잖아요. 원이라든지 삼각형이라든지 주요 소재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나오는 건데 이런 도형이 나오면 이렇게 접근을 해라. 백날 첫날 말해도 그거 지키는데 1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모든 풀이나 해설이나 모든 강의가 일관성 있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예외가 없습니다. 수학은 한 가지 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이름이 우수종입니다. 그래서 오답노트가 아니라 우답노트라고 오답노트가 전원 배포가 되고요. 그리고 동영상 복습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학원 전체에서 지금 뒤에 보시면 카메라 보이실 거예요. 카메라에서 영상이 다 제공이 된다. 자동 녹화가 돼서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리는요. 매 수업마다 끝나면은 카톡을 보냅니다. 카톡을 보내고 오늘 진도 어디까지 나갔다. 시험을 봤는데 몇 점이다. 과제를 했는데 완성도가 얼만큼 됐다. 그리고 뭐 개별 코멘트가 나갈 때도 있고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기말고사 시험 범위까지 나왔을 때 진행을 했을 때 그때마다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아까 말했죠. 시간 재서 봐야 된다고 했고 마킹하라고 하고요. 실제로 서술형까지 쓰게끔 합니다. 서술형을 쓰게끔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제가 학생들이 집 귀가하고 보통 한 10시에 끝나면은 한 30분 정도 걸려요. 3, 40분 걸리는데 일일이 다 확인해서요. 코멘트들을 사진 찍어서 이 카톡방에 같이 보내드려요. 시험 볼 때마다. 그래서 이거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완벽한 거죠.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럴 일은 거의 없고요. 왜 못 받으셨냐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서술형까지 문제를 못 풀어서 못 받았을 거예요. 학생들이 개까지 풀다가 끝난 거예요. 아니면 서술형이 너무 어려워서 이 서술형 제가 첨삭한 걸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좀 많은 시험지 시간 재서 푸는 연습들을 많이 진행할 거고 그에 따른 서술형 첨삭까지도 진행이 된다. 서술형 대비까지도 같이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들은 다 말을 한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